구독자님 질문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소울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금요일에 러닝 라디오를 저는 금요일 저녁 러닝하면서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러닝 3년차에 처음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 3회 1시간 러닝 7분 후반대로 편한 조깅을 하는 게 제 달리기 스타일이고요. 밖에서 달릴 땐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베이퍼플라이 같은 카보나를 신고요. 러닝머신은 일반 러닝화를 신습니다. 이틀 전 달릴 때 발목 바깥 복숭아뼈 아래쪽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 이틀 쉬면은 나아지겠지 하고 이틀 후 달리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집에 돌아가자니 준비하고 나온 게 아까워서 늘 하던 시간 채우고 마치기는 했는데 요게 약간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때서야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는 쩔뚝거리면서 걸었네요. 그 부위를 전거근 인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의 의사분들은 접질은 환자 대상으로 설명해줘서 원인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러닝할 때도 피로골절이 이런 통증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 주법 자세 교정에는 어떤 걸 신경 써서 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평소 빠르지 않는 달리기라서 호흡은 많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민트런 스캔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세에 집중하면서 달립니다. 그 덕에 한 번도 부상 없이 달리고 있어서 나름 내 몸을 잘 안다고 자부했는데 이번 부상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우선은 생각을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3년 동안 한 번도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달리기도 컨트롤 잘 하시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고 저는 먼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피니티 소울님처럼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상을 당하시기도 합니다. 뭐 외부적인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우선 이번에 부상을 당하신 거는요, 부상을 당하신 것도 중요하긴 한데 부상을 당하신 후에 휴식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이 저는 약간 문제라고 봐요. 부상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숭아뼈 주변에 통증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겼을 텐데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중간에 아까 괜찮은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돌아오는 길을 뛰셨다고 했잖아요. 요게 아마 선택이 약간 조금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피로골절에 이런 통증으로 오게 되는 걸까요?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3년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일 가능성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달리기를 할 때 뭔가 살짝 잘못돼가지고 근육에 힘이 잘못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뭔가 밟을 때 뭔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상을 당했을 확률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피니티 소울님처럼 오랜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부상을 당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부상에는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해야지만 회복이 되는지 내 몸은 어느 정도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약간 없기도 해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부상 없이 잘 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부상을 당하셔도 조금만 쉬고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회복을 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요, 이게 실제로는 100% 회복을 안 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회복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직접 달려봐야지만 아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정밀 검사를 받는다고 해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실제로 달려보면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후에 직후 혹은 부상을 당하고 며칠 동안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패턴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괜찮아진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패턴을 만드셔야 되고요. 부상을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진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때 내가 이거 갖다가 패턴을 가지고 이걸 체크하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할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이제 인피니티 소울님 입장에서는 내가 또 부상을 당했네,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부상에 대해서 경험하시는 좋은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인피니티 소울님만의 회복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회복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뭔가 딱 정해서 어떤 내용을 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만약에 인피니티 스톤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회복 패턴을 만들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달리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즉시 운동을 일단 중단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중단해놓고는 다시 달리기 하다가 부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로 내가 강도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감으로는 알거든요. 어쨌든 즉시 운동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강도를 확 낮춰가지고 달리기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도요, 일단 달리기보다는 걸어서 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어떤 패턴으로 하냐면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좀 손으로 만져봐요. 붓지는 않았는지, 열이 좀 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만약에 열이 좀 난다,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이싱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에 바르는 근육통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스프레이. 근데 스프레이는 너무 집안에서 많이 날려서 냄새가 나니까 바르는 그 겔 형태가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증 부위에다 발라서 치료를 계속해서 해주고, 자, 그 다음이 패턴이 저는 중요한데요. 최대한 부상 부위를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당 부위의 어떤 근육이 늘어난다든지 혹은 수축된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그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취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최대한 안정된 자세로 앉거나 잠을 잘 때도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당 부위에 자극을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제가 그 전에 몇 번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찾아낸 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소에 자리에 앉을 때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지, 다리 한쪽을 엉덩이 쪽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심지어는 의자에 앉는데도 불구하고 양반 다리로 앉는다든지, 이렇게 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제가 부상을 당한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것들이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치료가 빨리 되지 못하고 반대로 오히려 거기가 더 부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그러니까 체감을 하기에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근육의 뻐근함이 있어요. 그냥 이거는 내가 운동을 오늘 열심히 해서 근육이 조금 뻐근하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에도 자세를 좀 잘못해서 앉거나 하게 되면 그게 부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근육의 뻐근함, 근육통도 통증이고 부상의 종류거든요. 그게 심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된 자세를 취하니까 그게 훨씬 심해져서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는 부상을 당하고 나면 이틀 정도는 절대적으로 휴식을 좀 취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달리기 좀 힘든데 라는 부상을 당했다면 그때는 이틀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 다시 달리기를 할 때, 또 요때도 중요한데, 그때의 달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달리기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달리기를 체크하는 달리기다,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달리기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이제 몸이 다 나았으니까 다시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휴식을 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달리기로 돌아가게 되면서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 달리기를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부상을 당하고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달리기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는 내가 내 몸을 체크하는 그런 달리기다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좀 더 달리기를 무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의 달리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달리기는 버린다는 느낌보다는
내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본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달리기는 중간에 내가 괜찮아진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그냥 천천히 달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달리기부터 그때부터는 다시 기존의 달리기처럼 열심히 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하게 될 건데 인피니티 소울님 같은 경우에는 또 저랑은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달리기 방식이라든지 패턴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거니까 저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나면은 한번 패턴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달리다가 부상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부상이 왔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있죠. 뭔가 욱신거리고 근육이 땡기고 아플 때요. 아니면 발목이 아프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난 어떤 행동을 할까? 그리고 좀 그렇게 달리다가 걸었을 때 괜찮아졌을 때 난 어떻게 할까?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고 괜찮아졌을 때 나는 또 어떤 패턴으로 달리기를 다시 시작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인피니티 소울님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뭐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고요. 이 패턴을 딱 정하시면, 이 패턴을 한번 딱 정하시게 되면 그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달리기나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저희들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경우에는 보면 너무 그때 기분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상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만의 원칙, 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하시다 보면, 그리고 그게 좀 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패턴에 잘 맞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부상이 돼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피니티 소울님 너무 크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휴식을 잘 취하시고 그 다음 처음 달리기 하실 때는 체크하는 달리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한번 달려보시고 패턴도 좋은 패턴,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